우리나라는 철학적 국가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상이 있는 나라이다. 사상을 우리 삶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근본되는 것이 효문화라는 것입니다. 효라고 하는 사상. 이것이 우리나라에 살아있기 때문에 도덕이 살아있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된다. 무엇으로 될까? 우리 경전의 말씀, 대종사님의 말씀으로도 원불교인으로서 그 세계가 벌어져도 되겠지만 원불교를 믿지 않는 우리 대다수의 국민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도덕의 부모국, 정신의 지도국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근간으로 흐르고 있는 이 효문화가 빼놓을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효도를 하면은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다 성공을 한다. 이 말씀이 왜 지금 이 우리나라 현실에 이것이 땅에 떨어져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왜 효도를 안 하고 왜 부부간에 이 사랑이 싹트지 않고 왜 부모 자녀 간에 이 얽힘의 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정의 파탄이 많고 가정의 불화가 많고 자녀의 고통이 많냐 이거예요. 왜 이러느냐는 거죠. 뭐 거꾸로 올라가면 효도를 안 하니까 그렇다? 효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정이 모든 가정의 화목이 모든 성공의 근간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불화와 가정의 파탄과 사회의 무질서는 또 어디서 시작되느냐? 또 가정에서 시작된다. 왜? 인간이라는 것은 가족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집안에 이제 자녀들이 아버님의 90세 생신을 축하드리는 행사로서 아버님의 일생을 회고록을 냈죠. 출판을 내서 지인들을, 친척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원만하게 이제 행사를 치르고 자녀들이 기뻐했어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문상객으로 맞이할 분을 미리 아버지 살아생전에 다 맞이를 하니까 너무 좋다. 참 하기를 참 잘했다. 그래 이제 기쁨에 차 있었는데 그 장녀의 그 친구가 와서 조용히 그러더랍니다. 너는 훌륭하신 아버님 밑에서 커서 너는 행복하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지금도 치가 떨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잊을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의 탓을 삼아서 자기 인생의 전반이 흔들리는 사람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아버지의 비인격적 행동, 혹은 또 부부간의 또 잦은 싸움, 또 어머니는 지나친 간섭, 또 어떤 부모는 아주 완벽한 부모로서 이 자녀를 그냥 하나에서 10가지 지나친 그 간섭으로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이 자녀가 매우 부자연스러운 불편한 그런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또는 요즘에는 새롭게 인식되는 그 현상이 뭐가 있냐면은 부모 따돌림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부모를 왕따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혼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이혼을 했어요. 다른 부모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자녀는 이제 양육하는 부모를 따라갔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모 중에서 누군가가 엄마나 대개 엄마가 많죠. 엄마는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이쪽 아빠가 그 엄마에 대해서 매우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엄마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녀로 하여금 엄마를 멀리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부모 따돌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자식은 엄마를 멀리하게 되고 그 엄마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식이 어떻게 성장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통해.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또
결과적으로는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자녀에게 또 심리적인 그 학대, 심리적인 고통을 또 심어주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부모 따돌림이라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일단은 자녀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고 깊은 상처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되게 대충은 짐작을 하지만은 부모들이 자녀의 그 깊은 상처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부모라고 하는 그 우유의 입장에서 그걸 몰라요. 뭐 심한 얘기도 아니지만 좀 섭섭한 얘기라도 잘 모른단 말씀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자녀가 잘 연락을 안 한다든지 인사를 하는 것을 좀 꺼린다든지 좀 소원해졌다든지 그렇다고 하면은 그 자녀에게 불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어떤 원한이 쌓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의미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어린 자녀일 수도 있고 다 큰 이미 부모가 된 그런 성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은 저는 먼저 부모된 입장에서 고의는 아니죠. 고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 자녀에게 불편함을 끼쳤다. 불만을 주었다. 아니 불만을 생기게 했다. 또는 어떤 원한을 가지게 됐다.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나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은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좋다. 큰 위로가 된다. 자녀에게 말이죠. 우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입니다.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했죠. 그런데 토끼가 방심하고 낮잠을 자는 사이에 거북이가 쓱 지나가서 거북이가 경주에서 이겼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달팽이가 토끼한테 가가지고 토끼야, 너 거북이한테도 졌다며? 너 별거 아니구나. 너 나랑 한번 경주 한번 할래? 달팽이가. 그러니까 토끼가 아이 가소로운 게 말이지. 그렇지 않아도 토끼한테 져서 보내 죽겠는데 달팽이가 나한테 경주를 하자고 토끼한테 덤벼? 그럼 신경질이 팍 나서 발로 빵 차버렸어요. 근데 달팽이가 휙 날아갔죠. 그날이 있은 365일이 지난 1년 어느 날 토끼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똑똑똑 노크 소리가 나요.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1년 전 그 달팽이가 와서 딱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너 토끼, 너 지금 발로 나 찼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끼가 또 기가 막혀서 달팽이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식탁 위에다 딱 올려놓고는 야 달팽아 너는 1년 전 이야기를 이제 와서 하냐? 그러니까는 달팽이가 또 하는 말이 달팽이는 토끼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또 시비를 하는 거예요. 1년 만에 그걸 잊지 않고 왔냐고. 그러니까 달팽이가 또 화가 나가지고 토끼야 넌 가해자야 난 피해자고 어떻게 내가 그걸 잊을 수가 있어? 그런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토끼가 이제 한숨이 푹 나오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고는 이제 다리를 탁 펴고 팔짱을 탁 끼고는 눈을 감고 콩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려라. 네가 또 갚고 나면은 되돌이를 하면서 서로 간에 갚고 서로 간에 짓고 그 업이 쉴 날이 없나니라. 대종사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눈을 뜨고 토끼한테 말을 아니 달팽이한테 말을 했어요. 그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토끼한테 지고 나서 너무 분한 마음에 너를 발로 차버렸구나. 정말 미안해. 자 여기 물 한 방울 마셔. 달팽이한테 이제 그랬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후반부는. 달팽이는 왜 문 앞에 와서 너 지금 나를 발로 찼냐 그랬을까요? 1년 전인데.
달팽이는 하루하루 기억을 해나가면서 방금 내가 차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나서 그 생각해 보니까 다시 또 떠오른 거야. 다시 떠오르기를 365번을 이게 되풀이가 돼가지고 방금 전에 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들의 기억이라는 속성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이 먼 옛날에 저장이 되어 있는 옛날 일로 생각을 하지만 그 기억을 꺼내면은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의 생각으로 다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365일 전에 있었던 그 일이 다시 끄집어내면 오늘의 생각으로 지금 저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이라는 것을 지금의 생각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억은 우리가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 지워지지 않는 이유는 오늘 다시 그거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원망할 그 일이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지금 오늘로 꺼낸 생각으로 내가 원망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현재의 생각을 지금에 와서는 이 생각을 원망하고 있는 생각을 여기서 다스리자는 거죠. 이미 기억은 없어지지는 않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생각 지금 오늘로 내가 꺼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원망한다, 뭐 자녀를 원망한다, 누구를 미워한다 이런 것을 지금 이 순간에 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이 기억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억에는 감정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그 감정 에너지가 그 기억이 감정의 에너지를 가져와서 우리의 몸을 좀 활성화시키거나 또는 독소로 만들거나 그래요. 아까 밉다거나 원망한다라고 하는 그 감정의 에너지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몸을 아프게 해요. 머리를 아프게 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병들게 해요. 그런데 좋은 기억은 좋은 감정의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살려줘요. 활성시켜줘요. 그래서 행복했던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신이 나고 가슴이 뛰고 설레어가지고 뭔 일이 잘 될 것 같고 희망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기억이라는 것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좋지 않은 그 생각을, 그 기억을 따라오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우리 몸에 좋은 것인가 좋지 않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 에너지를 우리가 잘 감수성 높게 그걸 받아들여서 그 에너지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말이 쉽고 이론 같죠? 어떻게 그러면 좋지 않은 기억과 좋지 않은 그 감정, 에너지를 바꿀 것이냐 이것이에요. 세종사님처럼 생각으로 바꾸기가 쉽습니까? 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내가 전생의 일로 알고 또 내가 그만한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돌린다. 뭐 생각을 돌리면은 다행인데 돌리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하냐? 돌리지 못할 경우에는 그 좋지 않은 그 감정의 에너지가 나를 늘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자꾸 아프고 그 아픈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또 이상 행동까지 나와요. 요즘 공황장애의 행동까지 나오고 뭐 폭식이 나오고 과음이 나오고 흡연이 나오고 또 공격성 행동이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행동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쌓여가지고 이것을 저는 가장 쉽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연구하면서 마음 공부를 하면서 얻어낸 포인트, 키,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궁금하시죠? 요거는 알으셔야 돼요. 이것만큼은. 다 아시겠지만 그럴 수 있어입니다. 그럴 수 있어.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그 모습을 거부하지 않고 또 내가 나의 모습을 거부하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상대방이 밉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어. 또 내가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나에 대한 불만족이 있으면은 그럴 수 있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을 해줘야 돼요. 수용. 근데 거부를 할수록 이 억화된 감정의 에너지가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라고 해줘야 돼요. 그럴 수 있어라고 하지 않으면 그 상황이 변하질 않아서 계속 서로 억화된 그 감정의 에너지가 풀어지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인간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생각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수용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안 돼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흔히 뭐라면 고집이 세다. 너무 주관이 세다. 억지다. 고집불통이다. 저밖에 모른다. 멍청하다. 지혜롭지 못한다. 답답한 사람이다. 독불장군이다. 도대체 화합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 반대로 말하면 독불장군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화합하는 능력이 있어요. 답답하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시원한 청량제, 청량 음료처럼 시원하게 또 마음을 쓸 수도 있어요. 지혜롭게 또 풀 수도 있어요. 부처님처럼 마음을 넓게 가질 수도 있어요. 이해도 넓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느 그렇게 나쁜 쪽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쁘다 나쁘다 하는 것은 그 반대편에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잘할 수도 있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저 사람이 밉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사랑스러운 점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본래 성품이고 본래 마음이고 본래 그 자체예요. 그런데 한쪽 면만 보고 한쪽 면만 이렇게 그치고 있으면은 헤어날 길이 없고 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 대해서 서운하다 그러면은 아, 부모님이 그럴 수 있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 어쩔 수 없으셨겠지. 괜찮아. 라고 해야 이 감정의 에너지가 바꿔지는 것이고 원망의 생활이 감사의 생활로 바꿔지는 것이지 괜찮아. 수용하지 못, 아니, 괜찮지 않아. 그러면 안 돼. 옳지 않아. 이렇게 계속 현실을 거부하면은 풀어지질 않는다. 그래서 이 우리가 기억과 생각에 따르는 그 감정의 에너지를 사랑의 에너지로, 평화의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도 그럴 수 있어. 예요. 나도 그럴 수 있어. 저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어. 나도 그런 면이 있어라고 자기 성찰까지 돌아오면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연민의 마음이 나오고 사랑과 평화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들 때까지 우리는 그 기억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